오늘 아침 일라디오. 짧은 밤 잘 보내고 부지런히 시작된 아침 잘 맞이하셨나요? 내일 모레가 벌써 하지입니다.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다는 날이죠. 이맘때 농촌은 낮이 길어진 만큼 하루도 길게 돌아갑니다. 하지 감자도 캐야 하죠. 갓 뽑아낸 양파와 마늘도 말려야 하죠. 잘 익은 토마토도 따야 하죠. 또 보리도 수확하죠. 어디 그뿐인가요? 돌아서면 쑥쑥 자라나는 잡초도 또 제때 정리를 해줘야 하니까 하루 해가 긴 만큼 농촌의 시계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땀 흘려 일한 만큼 보상도 있으면 좋으련만 올해 상황이 그렇게 좋지를 못한데요. 수확철마다 열리던 농산물 축제가 올해도 막혔으니 판로가 걱정이고요. 또 잦은 비와 이상 기온 현상으로 농작물의 피해도 큰 상황입니다. 제철 음식의 보약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우리 농부들의 손끝에서 자란 귀한 제철 음식 많이 드시고 우리 가족의 건강 챙기고 우리 농촌까지 챙겨보면 어떨까요? 6월 19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지난 가을에 파종한 귀리밭에는 지금쯤 푸른 물결이 일렁이고 있겠죠? 귀리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슈퍼푸드로 불리는 곡물인데요. 귀리가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수요도 늘고 또 이에 따라 재배 면적도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우리 품종도 개발이 되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수학 후 이용과 이유영 연구사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귀리는 저도 참 좋아하는 곡물인데요. 오트밀로 해서 먹기도 하고요. 이 귀리 언제 파종해서 언제 수확하는 곡물인가요? 네, 귀리는 맹류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0월에 파종을 해서 그 다음에 6월에 수확하는 작물입니다. 근데 날씨가 추운 중북부 지역에서는 6월, 3월에 파종을 해서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수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쯤 귀리밭의 풍경은 어떨까요? 아마 한창 귀리가 익어가고 있을 거고요. 남부지방에서는 수확을 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귀리가 참 인기 있는 곡물이 돼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러 챙겨 먹기도 하고 또 귀리가 함유된 우유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눈에 띄게 많아졌더라고요. 농가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나요? 네. 그 국내 귀리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18년도에 약 1000헥타였다가 지금은 작년에 1800헥타로 지속적으로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구사님은 귀리를 연구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농촌진흥청에서 2014년에 처음으로 귀리를 원료로 해서 가공 소재화하는 연구를 제가 처음 시작했고요. 현재까지 약 8년 정도 귀리 연구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8년이나 함께 하셨군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품종 개발에도 힘쓰고 계실 텐데 오늘 연구사님이 소개해 주실 품종은 어떤 품종인가요? 제가 오늘 소개할 품종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2007년도에 개발한 대양이라는 품종입니다. 네, 대양이라는 품종이 2007년에 개발이 됐다면 이미 농가에서는 재배를 많이 하고 있겠네요. 사실 재배적으로는 이 대양이라는 품종이 기존 품종에 비해서 이제 성숙기, 즉 수확기가 6일 정도 늦어서요. 2016년도까지는 전혀 심기지가 않다가 최근에 이러한 기능성 성분이 많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2018년도에 5헥타 그리고 작년에는 100헥타까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 어마어마한 성장이네요. 이 귀리는 다른 곡물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영양소들이 많다는 게 요즘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슈퍼푸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나요? 귀리는 다른 곡물에 비해서 단백질, 지방, 비타민, B군,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식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작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양은 어떤가요? 더 많이 들어있나요? 네, 대양귀리는 이제 국내 다른 품종보다는 식이섬유 그리고 베타글루칸 함량이 가장 많고요.
항산화 활성도 가장 높은 것으로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곡물 중에서 그러면 특별히 귀리에만 들어가 있는 성분도 따로 있을까요? 네, 귀리에는 아베난스라마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곡물 중에 귀리에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폴리페놀류입니다. 항산화랑 항염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국립식량과학원과 전남대 의대에서 이 아베난 중에서 아베난 C가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효능을 세계 최초로 발표했고요. 이 대양귀리에 이 아베난 성분이 다른 국외산 귀리보다 약 10배 가량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귀리가 함유되어 있는 유제품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샐러드에도 많이 넣는다고 하고 밥을 넣을 때 섞어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더 있을까요? 네, 사실 귀리는 그 세계적인 식품 원료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공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공 제품으로 먹는 것이 아무래도 쉽게 지속적으로 좋은 성분들을 섭취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오트밀 형태나 귀리 선식과 같은 일반적인 가공 제품들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대양귀리를 원료로 한 가공 제품도 많아지고 있다던데요? 네, 대양귀리와 견과류 버섯류를 원료로 해서 한 끼 식사 대용의 곡물 쉐이크 차나 귀리를 발화시켜서 식감을 부드럽게 한 발화귀리쌀, 발화귀리죽, 그리고 볶음 처리를 한 대양귀리를 사용한 그 페이스트 기술을 적용한 두유 제품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 귀리에 대한 연구도 더 많이 진행이 돼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실까요? 앞으로 보다 다양한 귀리 가공 제품 개발을 위해서 가공 소재화하는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거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이 아베난스라마이드 C 성분의 그 알츠하이머 질환 동물 모델에서 단기 복용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치매 치료제 등 바이오 산업 소재로 귀리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단순한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의 치료 목적에까지 귀리가 이용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은 농촌진흥청 수학후 이용과 이우용 연구사와 함께 귀리 중에서도 대양 품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나의 작은 식물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김현 시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이 다 놓았어요. 이제 정말 덥다. 그러니까요. 더위가 시작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더위 잘 견디는 편이세요? 저는 고향이 강원도 철원이에요. 굉장히 추운 곳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름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견디긴 하는데 땀이 많아가지고 네, 보양식을 잘 챙겨 먹습니다. 네. 보양식 좋아하는 종류는? 삼계탕 같은 거. 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예, 더위도 잘 견뎌야 되고 또 꽃의 경우에는 이제 추위를 잘 견뎌내야 또 예쁜 맞아요. 꽃을 피울 수 있을 텐데요. 한여름 더위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 더위에 지쳤을 때 꽃을 바라보면 참 잘 폈다,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힘들 때는 예쁜 꽃을 보고 또 누구와 같이 있는 거 이런 게 다 힘이 되는 거죠. 이 여름에 우리 곁을 지키는 식물들 그중에서도 오늘 어떤 식물 알아볼까요? 네, 지난 주말에 화원 앞을 지나다가요. 이렇게 소담스럽게 피어있는 꽃무리를 봤는데 그 꽃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오늘은 바로 그 꽃 채송화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 중에 채송화가 있었어요. 이름이? 채 씨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채 씨라서 부모님이
옳다구나 하고 송화라고 이름을 졌다고. 드라마 주인공 이름 중에 채송화라고 네,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드라마 네. 있죠. 네, 맞습니다. 채송화. 이 꽃이 참 어렸을 때 길에서 많이 본 꽃이긴 맞아요. 해요. 네. 네, 채송화 꽃이 화분에 심고 초등학교 옆에는 많이 심어져 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름에 한참 더울 때 피죠? 네, 맞습니다. 7월에서 10월 사이에 꽃이 피고요. 요즘도 꽃씨 나눔 행사 같은 걸 하면 채송화는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예쁘게 꽃이 피는 식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채송화는 주로 화단에 심어 기르는 한해살이 풀입니다. 줄기는 눕거나 비스듬하게 자라고요. 잎은 어긋나며 원주형, 그리고 길이는 1에서 2cm, 끝이 몽툭하고 잎 겨드랑이에 흰 털이 나며 다육질입니다. 꽃은 가지 끝에서 하나에서 한 3개 정도씩 피어나는데요. 붉은색, 흰색, 또 노란색이 있습니다. 꽃자루는 없고 꽃받침 잎은 2장, 꽃잎은 5장 또는 그 이상입니다. 꽃 한 송이의 수명은 짧은데요. 다른 꽃이 연이어 계속 펴서 오랫동안 꽃을 보고 즐길 수 있어서 관상용으로 많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꽃이 피었다가 또 지더라도 옆에서 새로운 꽃이 피니까 좋습니다. 채송화 꽃밭이 참 오밀조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옆에 유단일리 많이 심어져 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아기자기한 맛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채송화 꽃밭 말씀해 주신 대로 오밀조밀하고 귀여운 공간인 것 같은데요. 알록달록한 꽃잎도 그렇고 짧은 줄기에 꽃이 피어 있는 걸 보면 아기자기한 맛이 확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채송화의 꽃말이 천진난만이라고 하네요. 어머, 천진난만 너무 귀엽네요. 네. 우리 딸내미 방에다가 이렇게 화분을 하나 해주고 싶은 느낌, 유치원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교실 같은데. 이 채송화 꽃 보고 있으면 약간 정말로 이렇게 조잘조잘 떠드는 아이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하고요. 꽃 모양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약간 벙긋벙긋 웃고 있는 얼굴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어릴 때 이 화단에, 집 앞 화단에 채송화 씨 뿌려놓고 매일 가가지고 계속 언제 싹이 올라오나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꽃을 좋아하셨군요. 네, 아마도 채송화 하면은 이런 꽃씨와 관련된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도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채송화 꽃이 심어 기르는 활동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옥상 정원 꾸미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채송화가 좀 키가 작고 낮게 옆으로 좀 깔려서 피는 꽃이어가지고 옥상 정원용으로 자주 쓰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채송화가 조직이 반다육성인데 선인장이나 알로에 등의 다육식물들처럼 체내에 많은 물기를 머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가물어도 한 달 이상은 버틸 수 있다고 하고요. 번식도 매우 잘 돼서 잎눈을 붙여가지고 줄기를 떼어 꽂아두면 거의 100%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채송화가 화단이나 또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제 분화로 많이 키워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 모든 생명 있는 것에는 다 그런 이유, 그런 쓸모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채송화 보면 이렇게 웃는 얼굴이 떠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사평역에서라고 하는 시로 잘 알려진 곽재구 시인은 채송화라는 제목이 붙은 시에서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웃고 있군요. 라며 아마도 채송화를 닮았을 사람에게 지그시 고백을 합니다. 채송화를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천진한 사람일 것 같기도 하고 선량하거나 명랑한 사람, 경쾌한 사람일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 헐렁한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채송화라는 시 마지막 구절이 파도 소리 들리는 섬까지 걸어가 보세요 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을 좀 곰곰이 또 생각해 보면 혼자서 가란 말인지 아니면 같이 걷잔 말인지 혹은 혼자도 좋지만 둘이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속내가 있는 말인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섬까지 가자고 하는 시를 말씀드린 김에요. 오늘은 한 권의 시집에서 두 편의 시를 골라왔고 그 시들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천양희 시인의 시집 지독히 다행한입니다. 지난 3월 말에 출간한 따끈따끈한 시집이고요. 먼저 들려드릴 시는 바람 아래 해변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바람 아래 해변 천양희.
물을 좋아하는 너와 바람을 좋아하는 내가 물처럼 살 수 없고 바람처럼 가벼울 수 없을 때 너보다 더 낮은 곳에 물이 있고 나보다 더 높은 곳에 바람이 있다는 걸 바람 아래 해변에 가서야 겨우 알았다. 바람은 해변 아래에서만 불고 물은 해변 아래에서만 흘렀다. 어떤 이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물이라 하고 누구는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것이 바람이라 하지만 바람 아래 해변에선 모든 것이 바람 아래라는 것을 바람 아래 해변이 말해준다. 바람이 불지 않고는 어떤 생각도 밀물처럼 밀려오지 않고 바람 없이는 어떤 후회도 썰물처럼 빠져나가지 않는 바람 아래 해변에서 바람을 맞고도 너와 나는 물처럼 하염없다. 와, 뭔가 시가 눈에 그려지는 그런 이미지도 그렇고 정말 바닷가가 떠올리고 거기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그쵸. 뭔가 그려지는 이미지도 그렇고 너무 좋네요. 맞아요. 시어가 예쁘기도 네. 하고. 아, 그리고 바람 아래 해변 이 제목에서 벌써 그림이 그려지는 게 그쵸. 신기해요. 누가 이렇게 근사한 이름을 줬을까요? 이게 실제로 있는 해변이에요? 네, 이 바람 아래 해변은 안면도에 있는 작은 해변인데요. 잘 알려져 있진 않은데 갈대밭과 이렇게 소나무 숲을 지나면 반짝거리는 파도가 확 드러나는 게 특색인 아름다운 해변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곽재구 시인의 시를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요. 곽재구 시인은 포구기행이라는 책에서 이 바람 아래 해변에 관해 이곳에서는 바람의 눈썹이 보였다. 시간의 눈썹과 모래의 눈썹 또한 보였다. 아늑하고 고요했으므로 그들이 지닌 눈썹 몇 개가 하늘로 올라가 낮달의 영혼과 만나는 모습도 보였다라고 무척 아름답게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천양희 시인의 이 시 역시 그곳 바람 아래 해변에서의 경험과 감상을 통해서 쓰인 시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바람 맞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쩐지 용기를 좀 북돋아주는 시인 듯도 합니다. 그렇군요. 바람 맞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채송화랑 어떤 의미가 좀 닿아 있을까요? 채송화가 좀 이렇게 뭐 천진난만하기도 하고 밝은 기운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닥쳐도 웃으면서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캔디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과 좀 어울릴 법도 하고요. 네. 저는 이 바람 아래 해변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가슴 그 한쪽에 간직하고 있는 내면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을 텐데요. 자신의 내면을 자기만의 말로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떤 지혜로움이나 깨달음에 가까이 가서 서는 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공간의 이름으로 채송화라는 것도 썩 어울릴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천진함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지혜로운 조건의 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천진함과 지혜로움이 완전히 다른 용어라고 생각했는데 느낌이 좀 다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러네요. 아이들 보면 되게 깜짝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네요. 자신의 내면에 이름을 붙여보는 거 참 좋은데요. 인디언들이 예전에 그 영화도 유명했죠. 늑대와 함께 춤을 그런 네.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름을 한번 붙여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름을 붙여보면 이선영 아나운서한테는 해변의 채송화라는 것도 어울릴 것 같아요. 해변의 채송화. 괜찮네요. 네, 해변의 오늘 채송화. 딱 그런 느낌이 풍깁니다. 오늘. 해변의 채송화 마음에 듭니다. 저도 김현신님의 그런 인디언식 이름을 한번 붙여보고 싶은데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혼자의 해변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다. 나는 채송화, 해변의 채송화를 들여다보고 싶다. 이렇게 가족에게 뭐 얘기하면서 저녁 때 그런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해변의 채송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데 바로 물채송화입니다.
물채송화는 모르겠는데 그거 물에서 자라는 거예요, 정말? 네, 이 물채송화는 수생식물인데요. 채송화와 줄기가 굉장히 비슷하고요. 잎이 부드럽고 조밀한데 그 모습이 마치 앵무새 깃털과 유사해서 앵무새 깃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물채송화는 절구나 함지박 등의 자연스러운 소재와 어울려서요. 관상용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다른 수생식물보다 추위에 강하고 번식도 잘 됩니다. 아, 그렇군요. 물채송화가 그러면 있다면 뭐 아까 다른 우리가 말한 채송화는 땅채송화하고 바람 해변에 있는 건 바람채송화. 네, 그렇죠. 네. 안 되겠죠? 바람채송화는 네,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땅채송화는 실제로 있습니다. 땅채송화 있어요? 네, 이 땅채송화가 바닷가에 피는 노란 채송화인데요. 여러 살이 풀로 바닷가 바위 쪽에 이렇게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자라나는 그런 꽃입니다. 다육질의 긴 그 줄기에서 고추서는 줄기와 실뿌리가 자라고요. 꽃이 피는 줄기는 높이가 한 10cm 정도 되고 잎은 어긋나며 넓은 선형입니다. 그리고 꽃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핍니다. 채송화가 참 종류가 많네요. 네, 이름이 비슷비슷하지만 모두 다 자기만의 고유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고유함이야말로 생명의 신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각자의 고유함을 생각해보게 하는 천양희 시인의 시를 한 편 더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각기 자기 색깔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각기 자기 색깔 천양희. 세상의 바람 중에 솔바람만큼 영원한 초록이 있을까? 사람의 일 중에 진실만큼 짙은 호소력이 있을까? 세상의 말 중에 거짓말만큼 새빨간 속임수가 있을까? 사람의 감정 중에 우울만큼 깊은 우물이 있을까? 사람의 사랑 중에 옛 사랑만큼 희미한 그림자가 있을까? 세상의 사람 중에 시인만큼 변화무쌍한 계절이 있을까? 세상의 시 중에 고독만큼 자신을 고립치로 만드는 성지가 있을까? 제각기 자기 색깔, 제각기 자작나무. 제각기 자작나무. 그렇군요. 이 천양희 시인의 시는 참 뭐랄까 이미지가 눈에 많이 그려지는 네. 그런 시이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만나보신 두 편의 시를 통해서도 충분히 느끼셨을 텐데요. 천양희 시인은 따뜻한 중량감으로 삶의 본질을 이렇게 풀어내는 시인이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채송화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진 꽃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각자 자기 색깔을 가진 고유한 또 꽃 한 송이잖아요. 오늘은 그 채송화를 통해서 그리고 읽어드린 시를 통해서 자기만의 색깔을 곰곰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상에 수많은 색깔이 있고 또 사람도 다 각기 다른 모양과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양함들이 많이 있을수록 또 세상이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나의 작은 식물원 오늘은 김현 시인과 함께 해변의 채송화 저와 함께 또 해변을 걸어본 듯한 느낌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선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맛있는 한 끼. 농부들의 손끝에서 자란 맛있는 채소와 곡식들, 또 어부들의 힘으로 끌어올린 싱싱한 생선들, 이 맛있는 먹거리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맛있는 한 끼. 토요일 이 시간 이분과 함께합니다.
제가 이분을 닮은 식재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많이 나오는 햇양파가 어떨까 싶습니다. 까도 매력이 무한히 나오는 맛있게 책 읽는 코미디언 서평가 매력부자 남정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미디언은 남정미입니다. 어때요 햇양파 씨? 너무 마음에 드네요. 예, 네. 햇양파. 예. 네, 양파 같은 여자. 좋아요. 톡 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달콤하기도 하고. 좋네요. 껍질부터 뿌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너무 양파 좋네요. 같은 여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양파 같은 여인 정미 씨와 함께하는 6월도 끝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좀 반년 끝났네요. 네, 후다닥 갑니다. 갑자기 좀 슬퍼지는데. 네,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절반이 시작될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든든하게 챙겨 먹고 또 더욱더 힘을 내서 마무리로 달려가야 될 것 같다 생각 듭니다. 맞습니다. 자, 든든하게 챙겨 먹을 거라면 이왕이면 우리 땅에서 자란 싱싱한 채소들 먹고 건강해지면 좋겠죠?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법 알려주실 분입니다. 채소 소믈리에 요리연구가 홍성란 대표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대표님,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요즘 시설에서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꽃도 그렇고 채소도 맞아요. 그렇고 이게 제철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굳이 찾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철에 예전에는 이제 기다렸다가 요때 요 과일, 요때 요 채소 이런 재미가 있었는데 시설 재배에서 또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도 어른들도 그렇고 제철 채소가 몸에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제철 채소가 보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제철의 환경에 맞게끔 이제 채소가 자라나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에 최적화된 환경에서 자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뭔가 인공적으로 이제 감이 없이 정말 환경을 타고 나서 땅을 뚫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만큼 영양가도 굉장히 더 많이 머금고 있고 그만큼 단맛과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양가도 풍부하고 지금 먹으면 더 맛있는 이 제철 채소 즐기는 좋은 채소 습관 오늘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채소부터 만나볼까요? 정미 씨가 알려주실까요? 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가끔 저를 흔들어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를 흔들면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날 것 같다나요? 저는 크기는 작아도 속은 꽉 찬 알토란 같은 과체류랍니다. 일단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라이코펜 성분이 듬뿍 들어있고요. 구연산과 사과산 같은 유기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많아서 특히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몸에 활력을 줍니다. 아침에만 좋나요? 아니죠. 오후에 간식이 생각날 때도 저를 하나씩 간편하게 집어먹으면 배고픈 것도 해소할 수 있죠. 혈당 관리에도 좋죠. 맛있는데 칼로리는 낮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올여름 건강관리는 저 방울토마토랑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방울토마토였습니다. 첫 번째 채소는 예. 이게 과체류에 속한다고 하죠. 이 방울토마토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게 네. 일단 깨끗이 씻어가지고 식탁 한 켠에 두면은 그렇게 제가 오가면서 집어먹습니다. 맞아, 이게 또 맞아. 그렇게 살찔 염려도 없다고 하고 순식간에 그래서 없어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맞아. 2개 먹은 것 같은데 비어져 있고 맞아요.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식재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제 방울토마토는 비타민C와 루틴이 굉장히 풍부해서 피로회복에 좋은 채소예요. 그래서 라이코펜 성분으로 이제 산화를 막아서 우리 이제 노화 예방에 굉장히 좋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 줍니다. 특히 이제 방울토마토의 꼭지 부분이 이제 무르거나 좀 곰팡이가 있는 경우를 좀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그걸 좀 피해서 꼭지 모양이 단단하게 모양이 예쁘게 별 모양처럼 잡혀 있는 거를 골라주시는 게 맛이 있고요. 그리고 용기에는 무르지 않게 키친타올을 밑에 깔아서 꼭지가 아래로 향하게 담아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맞습니다. 냉장고에 오래되면은 무르더라고요. 그래서 꼭지가 아래로 향하게 담아주면 좋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요리가
그 토마토 마리네이드 한 거 있잖아요. 약간 너무 좋아해요. 살짝 데쳐서 이렇게 그건 살짝 데쳐가지고 껍질 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상콤하게 이렇게 발사믹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그렇게 저 혼자 꺼내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끓는 물에 살짝 익혀서 이렇게 주스 만드는 거 간편하고 좋잖아요. 맞아요. 뭐 주스로도 만들고 저처럼 이렇게 피클처럼 먹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편한 거는 그냥 토마토 소스 만들어가지고 토마토 으깨서 케찹 뿌려서 넣으면 토마토 소스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훌륭한 팁이네요. 네, 양파 볶아서 넣으면 뭐 아이 스파게티 만들어줄 때는 시판 소스 안 쓰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익혔을 때 더 좋다면서요? 네, 굉장히 막 좋은 아이디어들이 막 쏙쏙 나왔는데요. 네. 토마토는 이제 익혔을 때 이제 기름과 함께 이제 조리를 보통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라이코펜 성분이 훨씬 더 풍부해져서 우리 몸의 흡수율을 더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라던가 이제 그런 항산화 작용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방울토마토를 좋아하는데 요즘 더 이제 사랑하게 된 이유가 왜 우리가 대추 방울토마토라 그래서 좀 단단하고 갸름하게 나온 것도 단단한 맛에 맛있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섞여 있는 토마토도 그것도 약간 방울토마토 일종인 거죠? 네, 이제 컬러 파프리카처럼 방울토마토도 이렇게 색깔을 여러 개. 그리고 요즘 저의 최애 토마토는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아니 이렇게 달 수가 없어요. 뭐 어떤 그냥 과자도 비할 바가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방울토마토들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요리해 먹어도 맛있는 요 방울토마토. 근데 또 우리 홍 대표님이 또 소개해 주시면 그 방법으로 또 방울토마토를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무조건 채소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간단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방울토마토 매실청 절임입니다. 매실청. 제가 말한 마리네이드 한 것도 다르네요, 느낌이. 비슷하고. 네. 방울토마토 재료는 방울토마토, 매실청, 그리고 레몬, 월계수잎, 소금, 후추, 생수예요. 일단 방울토마토는 끓는 물에 그냥 퐁당퐁당 넣으면 껍질이 좀 쭈글쭈글하게 되죠. 그럼 그때 바로 꺼내서 이렇게 식은 다음에 껍질은 벗겨줘요. 그리고 매실청, 생수, 레몬, 월계수잎, 소금, 후추는 그냥 같이 버무리는 거예요. 끓이거나 할 거 없이 그냥 같이 버무려서 병에 담아서 이제 냉장 보관하고 약간 곁들임식으로 꺼내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물에 이렇게 섞어서 마시듯이 음료처럼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일단 만들어서 보관하면은 뭐 냉장고에 넣고 얼마 있다 꺼내서 먹으면 맛있을까요? 보통 뭐 깻잎김치나 이렇게 피클 장아찌 담그는 것처럼 하루 이틀 이틀은 지나고 드셔주시면 맛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네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것저것 재료 뭐 볶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덥기도 하고 열기 있고 이런 음식 별로 안 선호하는데 다른 음식 먹을 때 곁들여 먹는 것도 굉장히 좋겠어요. 삼겹살이랑 먹으면 어떨까요? 아침 당장 만들어야겠어. 육류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던 차였는데 진짜 마음이 통했어요. 어떤 고기랑 특히 잘 어울릴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기름기가 좀 많은 돼지고기류도 괜찮고 아니면 뭐 오리고기나 소고기 좀 육류와 함께해서 드시게 되면 일단 소화를 훨씬 더 도와주는데 작용이 됩니다. 좋겠네요. 이렇게 육류 먹고 이거 이제 오늘 말씀해주신 방울토마토 매실청 절임 먹으면 소화되니까 또 육류 먹고. 좋아요. 죄책감 덜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방울토마토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요리법도 간단하니까요. 도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미 씨도 할 거죠? 네,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방울토마토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채소 또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도 정미 씨가 알려주세요. 네, 맛있는 한 끼 오늘의 두 번째 채소입니다. 적당한 시기를 놓치면 흔히들 게으르다 이렇게 비난하지만 저를 얻은 농부들은 게으르다기보다는 기다림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봐야죠. 원래 수확해야 하는 시기보다 한 달가량 더 기다리면 저의 몸집은 2-3배 커지고요. 연두빛이던 제 몸은 누런색으로 변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상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수학기에 딴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저한테는 있어요. 수분과 식이섬유도 듬뿍 있지요. 칼륨이 풍부해서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좋죠. 염분을 배출해서 혈압을 낮춰주는데도 좋으니까 아유 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예? 늙었다고 놀리지 말아요. 안 돼, 놀리지 말아요. 오래돼서 더 맛있는 저는 노각입니다. 드디어 나왔군요. 노각. 아, 제가 그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겠어요. 저희 집 꼬마랑 같이 그 작년 여름에 그 화분에 이제 오이 씨를 뿌렸습니다. 네네. 방울토마토 씨랑. 그런데 토마토는 이제 자라지 못했고 오이가 세상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덩굴 주렁주렁 올라가가지고 노란 꽃이 피더니 오이가 정말 제 손 한 뼘 정도 되는 오이가 대롱대롱 달렸는데 그걸 아까워서 제가 못 땄거든요. 네네. 저희 딸이랑 따지 말라 그래가지고. 근데 걔가 덩굴에서 누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오이가 썩었구나, 상했구나. 함께 덩굴과 제거했던 기억이 나는데 세상에 그게 노각이었네요. 아, 그렇구나. 아, 저는 몰랐어요. 노각에 종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오이가 좀 더 있으면 노각이 되는 거예요? 네. 오. 고추도 왜 계속 두면 이제 빨갛게 또 익어서 홍고추 되는 것처럼 네. 노각도 오이 수확 시기에 30일 정도를 더 키워내면 중량이 700g 이상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노각입니다. 이제 일반 오이보다는 아무래도 오래 있는 만큼 수분이 적고 훨씬 그러면서 부드러워요. 그리고 아삭함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이 노각은 미네랄 성분인 이산화규소가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 머리카락, 손톱, 발톱, 모발 굉장히 중요한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제 암세포 증식 억제와 알레르기 비염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사실 성장기 아이들도 많이 이제 좀 챙겨서 먹게끔 하면 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표면이 노랗고 일정한 색을 띠면서 좀 중간중간 살짝 멍든 것처럼 좀 푸르스름한 색이 아삭하고 달아요. 단호박도 왜 약간 노르스름한 부분이 껴있는 게 훨씬 단 것처럼. 네네. 그리고 단단하고 묵직한 게 좋고요. 그리고 껍질을 보통 벗겨서 많이 활용하지만 함께 먹어야 더 좋습니다. 또 이제 보관할 때는 노각이 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씩 활용할 만큼 이렇게 소분한 다음에 랩에 감싸서 냉장 보관을 해주시는데요. 좀 오래 두고 드실 경우에는 냉동고에 그냥 넣으면요 수분이 많이 생겨서 더 물러져요. 그래서 소금에 절여가지고 물기를 꽉 짜서 냉동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수분의 절이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막 오이 생채 무침 하거나 그 무생채 무침 하는 것처럼 이제 천일염 살짝 뿌려가지고 두면은 금방 흐물흐물해지면서 물이 막 생기거든요. 네. 꽉 짜서 그 다음에 또 뭐 한 봉지씩 소분을 해서 냉동 보관을 해주시면은 그거 그냥 바로 자연해동 한 다음에 볶음으로 해서 활용하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볶음 반찬도 좋고 뭐 찌개에 넣기도 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렇게 몸에도 좋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노각을 그렇게 열심히 키워가지고 저는 진짜 보내버렸다니 참 노각 따기 전에 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맞아요. 이런 오이 그냥 듭니다. 시중에 파는 오이를 가지고 집에 냅둔다 그래서 노각이 되지는 않지요? 네, 영양을 또 계속 쭉쭉 빨아 먹어서 그래야 그렇게 노랗게 되는 거니까. 사실 저는 노각은 양념해서 무친 반찬? 뭐 노각 장아찌라 그래야 되나요? 요거밖에 안 먹어봤거든요. 네. 어떻게 먹으면 노각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육식을 좋아하는 정미 씨를 위한 메뉴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노각 간장 보쌈입니다. 어머, 보쌈. 네. 재료는 노각, 그리고 수육용 고기, 그리고 버섯, 대파, 양념은 간장, 마늘, 생강, 올리고당, 맛술, 고기 삶은 육수, 그 다음에 후추 이렇게 준비가 되는데요. 이제 고기는 우리 그냥 보쌈 고기 삶는 것처럼 익혀서 삶아주세요. 네. 그리고 삶은 고기는 썰어요. 먹기 좋게 썰어주시고 노각도 먹기 좋게 썰어서 팬에 같이 구워요. 근데 고기를 삶았어도요 마른 팬에 구우면 또 기름이 생기거든요. 그거와 함께 자연스럽게 노각도 구워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간장 양념을
부어서 센 불로 후루룩 끓여주세요. 그러면 금방 양념이 쫄면서 겉면에 이렇게 맛이 스며들거든요. 아, 그래서 좀 졸여주면은 네. 양념에 배서 바로 먹을 수 있겠군요. 이거는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다 좋아할 만한 메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간장 양념에 졸인 노각 간장 보쌈. 네. 그렇군요. 요거 상추에 이렇게 다 올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먹으면 정말 맞아요.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하. 좀 기운 없고 입맛 없을 때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요 정도는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좀 수분이 풍부한 노각과 부드럽게 익은 보쌈 수육 드시고 힘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더울 때 더 맛있는 두 가지 채소 방울토마토와 노각 색다르게 먹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평소에 늘 먹던 음식 말고 좀 같은 재료라고 해도 좀 새롭게 먹어보고 싶다 하는 날에는 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 먹는 음식 요즘 새로운 자극이 되잖아요. 덥고 지치는 날 맛있는 한 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각자의 식탁에 또 뭐 고기도 고기지만 제철 맞은 채소를 함께 올려서 이제 맛있게 풍성하게 차려주시면 건강도 챙기고 또 입맛도 챙기는 그런 저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정미 씨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맛있는 한 끼 오늘 함께해 주신 채소 소믈리에 홍성란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라디오 토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하고 즐겁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